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인류 문명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갖는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레퍼런스는 러시아 매체 스바보드냐 프레스에 실린 인터뷰입니다. 이 매체는 10월 25일 자서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에 파견한 상임대표 게오르기 무라도프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우크라이나는 인류가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 있답니다. 그리고 서방 파트너는 모든 것들을 높은 수준으로 에스컬레이트 하려 한답니다. 케르시 대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테러가 신 뒤 크림에 주재하고 있는 관료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기원과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무라도프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발생하고 있는 사태를 문명의 충돌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 지구적 문제가 농축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세계가 주요 에너지와 신경 같은 복잡한 자원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면서 인류가 벌써 80억 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지역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유라시아가 핵심인 하트랜드를 둘러싼 투쟁으로 봤습니다. 지정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인 헬퍼드 맥킨더가 고안한 개념인 하트랜드의 중심은 세계 자원의 3분의 1 이상이 있는 러시아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오랫동안 우정과 협력의 원칙을 가지고 유럽의 편안한 존재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이 오랜 세월 동안 번영이 보장된 것은 러시아의 천연자원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저렴한 가격의 천연자원을 유럽에 공급했는데 유럽은 그것을 당연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하던 국가로부터 부를 착취해 풍요롭게 살던 유럽인들의 취향을 러시아가 따라주는 바람에 그들의 버릇을 망쳐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지금처럼 이유 없이 러시아에 호전적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 유럽은 그들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다가오는 위기의 불가피성을 예상하면서도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십자군을 결성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를 멸망시켜 값싼 자원을 강탈하려 드랑 나흐 오스텐 동진 작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서구는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는 근거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GDP가 세계 경제의 2%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GDP가 주는 착취에 휘말려 러시아를 얕봤다는 겁니다. 무라도프는 GDP는 터무니없는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면서 자원, 기술, 과학적 잠재력, 생산 확대 가능성, 민족 정신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는 GDP 수치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GDP 같은 수치에서 자기네들을 압도하지 못하니 우습게 여기고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대리전을 벌이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나토의 안보 우산이란 미국의 함정에 빠져 미국의 일방적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식민지로 전락했다고 무라도프는 진단했습니다. 유럽에서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일해온 무라도프는 미국에 의한 유럽의 노예화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등 가치의 상실은 아주 의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은 핵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전쟁도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은 같은 뿌리를 가진 동방정교 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분리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 나토 블록의 세계 지배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규합하기 시작하자 불가리아, 그리스, 세르비아, 키프로스, 몬테니그로의 정교의 신자들이 러시아의 호감을 보이고 있으며 서구의 침략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슬람 세계도 러시아 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슬람 국가들이 주축인 오페크가 러시아의 해가 되는 유가 상한제를 거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무라도프는 문명의 충돌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그 전개 방향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이 깨어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러 제재의 역풍으로 복지를 박탈당한 국민들이 그들 정부에 대항해 일어서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제멋대로 우크라이나에 세금을 퍼주고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데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서구 리버럴의 왜곡된 가치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국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무라도프는 또 러시아가 역사적 라이벌인 터키와 새로운 관계를 연데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비록 러시아의 크림반도 지위를 인정하기를 꺼리지만 키예프의 반대라 나치즘에 대한 승리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키는 비즈니스에 아주 능한 민족입니다. 이익 추구에는 아주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영국도 터키를 장사꾼의 나라로 여기면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터키가 크림과 다른 지역들의 러시아 영유권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과거 그 지역들이 오스만 투르크의 영역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림에 거주하는 타타르인들을 투르크의 동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무다로프는 크림반도는 예카제리나 여제 때 개척한 러시아의 영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타르인들이 투르크계이기는 하지만 러시아라는 국가 형성에 참여한 러시아인이라는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 귀속 당시에도 타타르인들은 러시아인이 되고 싶은 열망을 표출했다고 무라도프는 밝혔습니다. 터키가 러시아에 대해 완전하게 마음을 열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러시아는 시간을 두고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이 약 9개월째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군 병력은 대부분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 정크 미디어를 빌려 연전연승하고 있다는 거짓 선전을 하지만 실제는 사실 정반대입니다. 러시아 측 정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 20일 현재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은 40만 2천이고 이 가운데 38만 7천이 전사입니다. 전사자가 38만이 나오면 부상자는 상식적으로 그 3배 이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총 병력 손실이 40만 2천이라는 것은 중상자가 아예 집계조차 안 되고 키예프 당국이 보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수많은 부상 병력을 없는 사람이나 실종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폴란드, 발틱 국가, 루마니아 용병의 손실은 5만 4천, 전사는 3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키예프 당국은 필사적으로 신병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법이 아주 기발합니다. 군대 연령층 남성에게 친구를 군대에 넘기고 2만 흐리브냐의 포상금을 타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렇게 저렴한 대포법을 조달합니다. 2만 흐리브냐는 현재 환율로 540달러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광고에 따르면 친구를 입대 사무소에 데려오면 돈을 줍니다.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은 30냥을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우정을 팔고 2만 흐리브냐를 받는 건데 여기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친구를 입대 사무소에 데리고 온 사람도 군대에 끌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식으로 도랑치고 가재도 잡습니다. 하리코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몰아낸 것도 이렇게 동원한 병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부분 동원에 의존한 러시아군은 이 때문에 한때 밀리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수적 우세는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